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시 증시타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어제는 가을비가 좀 내렸습니다. 가을비, 보통은 부슬부슬이라는 이 형용사가 좀 붙게 되는데 이번 가을비 같은 경우는 정말 장대같이 억수로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제 상당히 좀 강하고 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오늘은 가시거리가 상당히 좀 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맑게 개인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증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이 시간에 그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10월달 들어서니까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도 좀 그럴까요? 일단 4분기 접어들면서 어제 첫 단추 잘 끼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약간 지루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시장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뭐 속사정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필명을 통해서 게시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02325-8200번 종목 진단 신청 전화번호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정모데이트님 인사 남겨주셨고 양율리스님 보니까 지난주에는 살짝 뜸하셨는데 다시 좀 컴백해 주셨네요. 불금에도 증시타파 시청해 주셨는데 1시간 동안 또 많은 이야기를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실 수 있어요. 2128-3388번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증권통 통해서 방송 시청과 함께 이 게시판에 글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로 이 증권통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포트밥상 차려주실 분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좀 확실한 전문가죠.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그동안에는 이 밥상에 대해서 다소 좀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칭찬받을 만한 밥상일까요? 잠시 후 레포트를 부탁해서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고요. 종목 진단, 이 전화 상담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두 분도 오늘 함께합니다. 이동근 전문가님은 지난번에 이 객장 파워리그에서 1등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상위권에 링크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리딩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곧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먼저 내놓을 거고요. 이 부분이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뜸해질 쯤 또 대형주들 하나 둘씩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에 따라 움직이다, 미국 따라 움직이다 하다가 이제는 정작 이 내부 변수, 그동안에는 많이 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부, 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실적 시즌에는 또 어떤 신데렐라가 탄생할까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은 다소 좀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과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상 시나리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은 부진해서 지금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좋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도 계속해서 좀 전화벨이 제 귓가에 좀 맴돕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로 3857번님의 한국 화장품 짚어드릴게요. 6호가 들어온다. 국경절, 이 황금 연휴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풍성하죠.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걸까요?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이슈가 있었던 ACT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들은 잘 가는데 이 중소형주들은 다소 좀 주춤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매수가는요 12,500원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2,500원에 비중 10%. 일단은 13,000원대에서 움직이니까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과연 앞으로는 얼마까지 좀 수익을 더욱더 늘려볼 수 있을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한국 화장품입니다. 현재 아주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얼마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예, 먼저 한국 화장품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품목별로 해서 할인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한 품목이 되겠는데, 할인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 중에서도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에서는 어디 완제품이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라든지 제조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할인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박리담회에서 이익을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익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리아 그러니까 중국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해서 10월 7일까지입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저는 좀 중국 소비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성과가 좀 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화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매도할까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린다라면, 목표가는 제가 얼마로 설정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 좀 매도하시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 떨어지면은 판다라는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2,500원에 샀는데 지금 오늘 저가가 13,500원 선이니까요. 13,500원 선 지켜준다라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나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익 실현하고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욕심을 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을님께서는 LG생활건강하고 F&F 이렇게 좀 소비와 관련된 종목 약간 좀 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LG생활건강은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오늘의 주제인데요. 전반적으로 물음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룩굴룩님께서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알았으면은 진작에 매수를 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고, 칠봉이님께서는 새 종목만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다소 투자자분들은 오리무중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그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좀 더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신청해 주셨고요. 27,000원에 비중이 20%네요. 앞서도 굉장히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출렁거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없었는데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통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달에 보시면 개파락 이 부분이 유상증자 나오면서 뚝 떨어졌던 날이고요. 이후에 반등이 없었네요. 시장에서 뉴스가 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거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한 근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반등 좀 시험스럽게 나올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증권업종이 저한 입장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레스 쪽에서 대규모 손실설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좀 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강하게 또 증가가 되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어떤 뭐 활기찬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가운데 또 미래에셋은 유상경자 대규모 약 1조 2067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경자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 유정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늘려서 다른 어떤 기업 뭐 다른 정권사를 인수하는데 또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규모가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3분기 정권업종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회복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기대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의 가격대가 27,000원 선이니까 지금 26,900원 선이니까 거의 뭐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큰 욕심은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정권업종은 3분기 실적이 나와 주어야만이 미래에셋도 그렇고 뭐 다른 정권사들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밴드 폭이 좀 제한적일 겁니다. 윗단에 올라가더라도 지난번 유정이 발표가 됐을 때 고가가 형성되었던 자리 21일 이동 평균선 라인 정도 됩니다만 약 28,000원 선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큰 폭에 빠지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가 한 차례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조정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26,000원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약 28,000원 선 요 박스에서 미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박스급 매매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28,000원 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 대응하시고 26,000원 선 언저리 오면은 또 단기 매수 접근하시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 약간 좀 짚어보면서 넘어갈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현재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권이죠. 하지만 낙폭이 좀 깊지는 않고요. 1% 미만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좀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지수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데 어제 비 오고 나서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좀 좋아서 그런지 투자자들이 다 단풍놀이 가셨나 봐요. 오늘 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현재 3조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조 원 미만으로 양시장 합해도 5조가 좀 안 됩니다. 오늘 좀 거래도 한산하고요. 지수도 그다지 좀 힘이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숨 고르기, 쉬어가기 이런 단어가 좀 생각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포트폴리오 밥상 차려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때 보이세요?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선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선물이 지금 240에서 걸리니까 더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관망 심리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호재가 빵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뿐만일까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좀 모멘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이런 리포트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주가에도 크게 좀 영향을 미칩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과연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뭐 수혜업종, 피해업종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의 전반적인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 속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실적 모멘텀이라는 것이 시장 대응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먼저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전체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4분기에 대한 그 경제 전망치 그다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업황들을 보면은요. 내수도 죽고 수출도 죽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면 4년 초과에 빠져 있는 그런 경제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호황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씩 개선되는 그런 기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지금 기업 실적이 일단 막혀들어가거나 뭐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기업들의 그 호황 국면이 일정 정도로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하에서 실적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팩트는 뭐냐면 저성장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독보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서 밤을 찾기가 아니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적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종목 대응은 조금 더 종목 고르기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을 기준선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그 최근에 이제 장세의 흐름이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현재 펀더멘탈의 어떤 그런 개선 상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중장기 저평가됐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많이 빠져있는 종목,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면, 즉 저성장 국면 속에서의 우리가 기업들의 그 흐름을 보는 그런 포인트는 실적 포인트도 물론 뭐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 대응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따라서 실적보다는 다른 쪽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분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아우 지금 강아지가 네, 지금 댁에서 이렇게 좀 전화 주셨나 봐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종목 알려주세요. 네, LS 산전 네, 10%, 네, 3위 THK 네. 20%, 아무텍 8%, 그다음에 휘닉스 소재 2%. 네. 그리고 현금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미리 받은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네. 궁금한 거, LS 산전이 네. 지금 오늘 또 내용이 악재 나와가지고요. 나왔어요. 네. 네, 그 파생상품 손실 네. 그 부분이 주가에 얼마나 지금 영향을 끼치고는 있는데 네. 거래량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10만 주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다른 거는 이따 설명 듣고 얘기할게요. 저희가 지금 전화를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좀 진단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 저희가 한꺼번에 좀 듣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제가 네. 삼성 전기를 네. 또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네, 6만 3천 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매수 시점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고루 좀 질문이 나왔는데 옆에 예쁜 강아지 때문에 저희 전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때마침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이죠. LS 산전이 오늘 돌발 악재가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매수 고민 함께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밥상인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에 포트폴리오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밥상이에요. 다만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비중이 적은 종목들의 경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 좀 더디게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좀 2%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2%가 부족한 밥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김석수 전문가님한테 이 정도 한 줄 평이면은 굉장한 호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약간 비중 조절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그럼 하나씩 좀 뜯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LS 산전입니다. 우선 어디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스프 정도로 놓을게요. 네, 일단은 이 밥상, 저희가 차리고 있는 밥상에서 스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예쁘지는 못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하신 점이 오늘 나왔던 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돼서 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손실을 본 거예요. 근데 한 400억 정도로 좀 알려지고 있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4% 정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큰 악재 같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하는데 뭐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회사를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 순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 이제 파생 상품 이 손실 부분들은 그 곁가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LS 산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상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심리 요인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LS 산전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흐름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데다가 먼저 중심을 두세요. 뭐 최근에 보면은 이라크 변전소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회사의 그 자회사인 LS 메탈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3분기 이후부터도 우리가 아까 뭐 실적 관련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측면 속에서는 LS 산전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 수준을 보면은요 최근 한 1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저점 수준에 있죠. 그렇다면 그런 시세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뭐 단기적인 흐름을 보지 마시고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저점에 좀 잘 잡으셨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저점에 잡으면은 50% 한 번에 안 사요. 그러니까 한 20%, 10%, 20% 샀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 확인되면 거기서 좀 더 10%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제 시세가 약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다가 그냥 50%를 실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거 갈 거야. 여기다가 한번 승부를 볼 거야. 이렇게 되는데 꺼야, 주식이라는 것은 꺼야가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되고 있네라는 어떤 확인 작업을 통해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약간 물량이 많다라는 점. 다만 현재 시점은 밸류에이션 측면 속에서는 일단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의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일단 홀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수익 구간이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게다가 비중이 좀 많으셔서 뭔가 좀 조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입니다. 뭐 이 종목의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쌍바닥 찍었죠. 쌍바닥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재반 이평선이 정렬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뭐 추세 하락 파동은 나타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김효재 전문가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그 관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가가 또 변하게 되면은 그 변하는 흐름에 대한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LS산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요, 손절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손절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형성되는 구간 속에서 그 형성 국면이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작전상 후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이전에 먼저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하면은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3일 이동평
50일평균선 자리가 지금 보면은 그 44,000원짜리예요. 그 자리가 최근에 보면은 강력한 지지라인.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44,000원 내외, 그러니까 21선도 그렇고 33선도 그렇고 44,000원 내외에 있거든요. 요게 만약에 이탈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탈된다라는 얘기는 거래가 막 실리는 가운데에서 이 가격권대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탈되는 걸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물량을 점진적으로 절반 시켜서 그냥 끊고 나오는 관점이 맞고요. 근데 그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현재 물량은 뭐 중간에 때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목표치를 세워놓고, 목표치는 뭐 대체적으로 한 5만 원까지 장기 평선까지 보는데 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들고 가는 관점이 유리해 보인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것도 한번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LS 산전 보다도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같은 LS 쪽에서는 LS 지주회사가 좋아요. LS가 지금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LS 산전을 LS로 한 절반씩 나눠서 투자하는 관점도 유리해 보인다. 그거를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삼익 THK입니다. 이 종목 현재 13%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디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크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스테이크보다는 약간은 좀 가벼운 네. 파스타에 놔두셨네요. 예. 부담은 없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뭐 삼익 THK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뭐 강력하게 시세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식 그 내용 측면 속에서 좀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뭐냐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정밀 의료기기 생산하는 이제 기계 관련 업종인데,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수혜주죠. 그러니까 엔화 부채가 좀 있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보일 것이다. 근데 참 저는 그래요. 이제 엔화 부채가 있는데 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 기업이 좋다. 사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서 기업을 평가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엔화 약세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서 장사를 잘해 갖고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갖고서 기업 실적을 가지고서 좋다. 저는 그거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흐름이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엔화 약세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은 최근에 뭐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추세 흐름은 양호한데 앞선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는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소진되는 국면이 아니냐. 뭐 그런 관점으로 주가 흐름은 좋지만 이제는 잘 팔고 나오는 시점을 노려야 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별을 할 시점이 가까운 종목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지난 5월이죠. 5월에 기록하고 있는 고점대가 이제 한 9,300원 정도 전후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돌파가 되면은 뭐 이전 고점 수준이었던 뭐 9,800원, 900원대까지도 뭐 여력은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투자 격언 중에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추세가 형성되는 시세를 처음에 사서 저는 팔 때 꼭대기에서 파는 거,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중간, 왜냐하면 어깨에서 판다는 얘기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끝까지 먹는 것보다는 그 흐름에서 적당하게 그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아니면 전환되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서 팔고 나오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9,300원, 그러니까 앞선 9,300원 그 자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면은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한번 나온 그런 그 차트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탑이 있고 양옆으로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저항선이 강력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돌파를 할 거야라는 그런 예측보다는 그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일정정한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대충 이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자, 이런 관점으로 앞선 고점대인 9,300원 정도를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000원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 좀 양호했지만 앞으로든 시세 움직임 보시면서 이제는 서서히 좀 정리할 만한 타이밍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모텍 보겠습니다. 8월, 9월달 상당히 좀 핫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수익을 보고 계세요. 10%가량의 수익권이고 최근에 뉴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될까요? 이거는 디저트 쪽으로. 네. 저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나 이런 뉴스들이 많아서 조금은 점수를 더 주실 줄 알았는데 디저트요? 어떤 의미일까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비중이 너무 적잖아요. 이 비중 네. 가지고서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님이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디저트로 갖다 놓은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소재 관련주인데 뭐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세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이 정시타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시세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젊은 시세냐 아니면은 좀 노령화된 시세냐. 저는 이거를 주가 판단의 기준으로 봅니다. PBR, PER 이런 것들은 그냥 글로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하는 그런 포인트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주가는 뭡니까? 작년 여름에 뭐 6,900원, 7,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2만 원 수준, 2만 1,000원, 2,0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익 THK와 마찬가지로 전 고점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가격권대에서는 뭡니까? 시세가 싱싱한 시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노령화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서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충 이 가격권대는 시장이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시세가 아니냐. 그래서 현재 가격 전후로 해서는 이 정도는 팔고 나오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매도 의견 일단 제시를 하고 이 종목의 경우에도 뭐 앞선 고점은 25,000원 가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익 THK와 뭐 비슷한 관점의 의견입니다. 즉 어저께 이제 상당히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제 위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가격권대에서 대체적으로 약간 저항이 설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22,000원대를 일단은 1차적인 단기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 피닉스 소재입니다. 이 종목 보니까 참 재밌어요. 제가 강하지만 않으면은 좀 더 사연을 좀 듣고 싶었는데 현재 가장 수익률은 높습니다. 30% 이상의 수익률. 오늘은 또 상한가. 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비중은 2%입니다. 과연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은 좀 큰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마지막으로 좀 완성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것도 뭐 디저트 쪽에 넣을게요. 네. 예. 지금 두 종목 상당히 합해서 비중이 10%니까요.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전반적인 포트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일단은 좀 상한가 관련돼서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이사가 뭐 새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뭡니까? 뭐 대선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반기문 저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네. 동생인가요? 근데 거기 이제 여기 부회장으로 있다. 근데 저는 참 제일 우리나라 증시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저는 안 좋게 보는 재료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선 테마주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선 유력 주자의 어떤 그런 뭐 친인척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이 그 회사의 기업의 대표다. 근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왜 올라가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뭐 비리를 저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뭐 특혜를 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주변 요인 갖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잘해서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버는 부분들이 주주한테 돌아가고 이제 그러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자꾸 이제 좀 사이드 쪽의 흐름을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아무튼 오늘 지금 대표이사의 어떤 그런 선임과 관련돼서 뭐 일단 책임 경영 체제로 이동을 할 것이다 내지는 아니면 그러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대충 이제 현재 가격 전후로 해서는 이런 시세에서는 좀 파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휘닉스 소재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과 관련된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뚜렷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무조건 들고 가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주변 요인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뭐 CEO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느닷없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청자분하고 굉장히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내공 혹은 좀 철학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2%만 담아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수익을 잘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쪽에 집중한 투자는 약간은 좀 지양하자라는 조언도 함께 좀 곁들여 주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피닉스 소재 가격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1,600원 정도. 사실 저 같으면은요, 만약에 제가 2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일단 갖고 있는 물량의 50% 팔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올라가면 더 파는 그런 식인데 일단은 1,600원 정도를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피닉스 소재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포트에 대해서 2%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정 레시피 주시죠. 삼성전기는 얘기 안 하나요? 맞다. 그리고 삼성전기, 제가 미처 놓쳤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 매수 고민 있다고 하셨는데, 63,000원 매수가 예상하셨는데, 오늘 강해서 못 사셨대요. 어떻게 해볼까요? 삼성전기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뭐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항상 스타일이 저는 매매하는 관점의 종목 추천, 종목 매수는 저는 잘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현재 가격권대가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앞선 고점대에서 주가는 분명히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7,000원대가 돌파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단기적인 매매 관점 속에서는 일단은 현재 가격권대를 전후로 하는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IT를 한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김효재 전문가의 어떤 그런 투자 관점의 어떤 IT 관련주는 저는 LG전자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 LG전자하고 그럼 삼성전기가 뭐가 다르냐? 삼성전기는 한 차례 움직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선점하는 시세가 아니라 따라가는 시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선점하는 시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같은 IT라고 했을 때, 최근에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LG전자가 오히려 삼성전기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 매수 고민까지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수정 레시피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명강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선물이 240 찍었다는 얘기는 일단 변동성 박스 상단 부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현금 비중이 적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을 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20%의 현금이 있으시는데 우수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중심에서 좀 팔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현재 가격 전후를 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자리.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종합주가지수가 1900에 한 20, 30대 들어오면 다시 또 사는 자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변동성을 이용한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력주들, 비주력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 8%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요. 우리 시청자님의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측면 속에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조금 압축을 해서 종목을 좀 단순화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철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밥상 차려봤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수익 구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마련할 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먼저 가격 전략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반을 딱 담고 있는 LS 산전입니다. 오늘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공시였고요.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은 44,000원 제시했습니다. 삼익 THK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좀 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9,300원, 손절 라인은 8,500원입니다. 이어서 아모텍입니다. 역시나 매도 의견이고요. 22,0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피닉스 소재, 일단은 오늘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6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는요, 좀 긍정적인 분석을 했지만 이 종목보다는 IT 쪽에서 보신다면은 LG전자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력 종목들, 비주력 종목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8%, 2% 담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후에 지수가 조금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현금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시청자분인데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좀 게시판에 아무래도 좀 상한가 종목이 있으면은 뭔가 좀 눈도 반짝반짝, 그렇죠. 게시판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저희 진단 신청해 주신 종목들 쭉 보니까 지금 전화 주셨는데 5395번님의 기업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인가요? 이 신한지주도 저희가 진단 신청 받고 내용을 좀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업은행 13,570원에 비중 15%인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매수하신 지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매수가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종목 진단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은행주 기업은행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기업은행을 포함을 해서 최근 뭐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좀 경쟁 심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했을 때 뭐 수수료 압박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소 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4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 한 13,000원 부근에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13,800원 부근에 박스권이 좀 갇혀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말이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정도 한 1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15,000원 선까지 가더라도 이제 뭐 차익 실현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은 그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보유하셔가지고 배당까지도 노려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긴 관점을 권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좀 게시판에 종목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보니까 굴룩굴룩님께서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반등이 나옵니다. 앞서서 이거래일 정도 10원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급반등이 나오네요. 최근에 환율이 정말 크게 파도를 칩니다. 줄렁줄렁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율까지 게시판을 통해서 짚어드렸고요. 또 전화 온 종목 있어서 하나 더 봐드릴게요. 지금 1390님의 한양 하이타오입니다. 한양 하이타오 최근에 중국 관련된 뉴스들 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좀 힘이 빠졌나 봐요. 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현재 수익권에 좀 무난하게 안착이 돼 있습니다. 약 10%가량의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과연 얼마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한양 하이타워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2분기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자 전환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향후 이제 엔터 사업이라든지 중국 화장품 유통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한채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이제 중화권 작품에 좀 많이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좀 다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배우들의 이제 중국 내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37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1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향후 어느 정도의 이런 배우들의 그런 진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이제 주가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게시판에 좀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달인님 글 좀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영통사랑님 다소 좀 표명은 제가 좀 낯선데 재미난 이야기 좀 올려주셨어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오늘 정말 올 가을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셨나 봅니다. 이제 좀 겨울 되고 어묵이 좀 많이 팔리면은 사조 오양과 같은 종목들 좀 좋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좀 오가고 있습니다. 매수 고민도 좋습니다. 저희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저런 고민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장 얘기 말고요. 조금은 이제 주말도 앞두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심심타파 넘어가 보죠. 네. 요즘에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요. 이 가을 달에 캠퍼스 축제를 만끽해본 지가 하면서 최근에 이 대학생들이 축제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어제 좀 접했는데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또 가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지만 특히나 또 축제의 계절 이런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만 축제를 즐기라는 법 있나요? 우리도 이제 오는 주말 지역 곳곳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8도의 축제들 제가 모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좀 눈에 띄는 축제들 몇 가지, 문화 축제들도 있었고요. 또 먹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 지역 곳곳에서 좀 일어나니까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시청자분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 축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양반들의 마을이라고 불리죠.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안동에서는요. 지금 탈춤 페스티벌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9월 달 말부터 진행이 됐고요. 오늘 10월 4일까지 이 탈춤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탈춤을 써보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한테 이 안동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잖아요. 이 탈을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탈춤과 관련된 관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탈춤 페스티벌 이번 주말까지 일어나니까요. 이 부분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주에서는요. 진주를 가로지르는 강, 이 남강 쪽에서 유등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에도 청계천에서 그 석가탄신일에 보면은 상당히 좀 유등 많이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서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또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 저녁에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도 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좀 옆에 나오는 사진이 예쁘네요. 경남 진주시에서 이 남강이죠. 남강 유등축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 바로 한강에서 진행되는 세계 불꽃 축제인데요. 매년 정말 인파가 거의 배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교통을 통제한대요. 이 하루 종일 한강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는 그 근처에 교통이 모두 다 통제된다고 합니다. 활용하실 분들은요. 좀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만약에 참여를 한다 하시더라도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시민의식과 관련해서는 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서 이 불꽃축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내일 가실 분들은 또 약간 좀 걸칠 수 있는 옷들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음식 축제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으로 가봅니다. 요즘에 대하가 제철이래요. 또 대하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9월 중순부터 있었는데 이번 주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면 또 여러 가지 피날레 행사들 많으니까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밤따기, 저는 이 근교에 밤산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공주가 또 이 밤으로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알밤 축제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다가 송이 축제가 두 곳에서 열려요. 강원도 양양군 그리고 이 경북 봉화군 두 곳에서 송이 축제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면서 또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제가 미처 놓친 지역 축제 있으시면은요, 게시판 활용해서 마음껏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 와 있는 종목은요, 0440님의 삼광글라스 짚어보겠습니다. 삼광글라스 96,500원의 비중 30%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삼광글라스 10만 원을 넘어섰네요. 지금 그동안 10만 원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거의 좀 보합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패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요? 양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삼강 글라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들 보고서에서도 3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비교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8%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 이상 정도 증가하면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사상 뭐 최대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어난 이제 매출 최대 실적을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기관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제는 상당히 좀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상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96,00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조정받을 수 있는 매물대 벽도 그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한 11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좀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셨네요.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대유 에이텍 골라봤는데요. 주식 스마트맨님께서 게시판에 좀 일찌감치 올려주셨던 종목이에요. 대유 에이텍. 이 종목 2,400원의 비중 60%를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수익 보고 계시네요. 9월 중순부터 무슨 일인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2,000원대부터 2,800원까지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양 대리님? 예, 뭐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방 이제 업종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전체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싹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이 당분간은 그래도 이번에 뭐 폭스바겐 사태에 이어서 좀 더 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조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충격이 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0%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굳이 비중을 안 줄이시고 가지고 가셔도 크게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충격은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유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진단들 쭉 이어봤는데요. 제가 심심타파에서 축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더니 재미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두룡님께서 이 불꽃놀이에 우리 토마토 게시판에 계신 분들 한번 만나자고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어딘가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을님께서는 대구 계신가 봐요. 김광석 거리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천 쪽에 할매 떡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에도 신천이 있는데 이 대구에도 비슷한 지명이 있나 봐요. 그리고 유등축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이제 주말에 서울 쪽에서는 불꽃 축제가 있는데 이 두령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좀 불꽃쇼를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잠잠합니다. 코스닥도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요. 남은 2시간 매매 대응 잘 해보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도 놀러 오세요.